이분이 알려주는 사실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자입니다.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신 조갑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우 추운 날인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가슴이 아주 답답하시고 아주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전이 이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 포격을 당한 이후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민병돈 장군님 말씀대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적의 사령관과 우리 쪽 사령관의 대결인데, 김정일 대 이명박의 대결에서 올해 스코어가 2대 0입니다. 천안함 폭침대 당하고 또 이번에 또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럼 이기고 있는 거냐?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사이 통계를 보면은 해병대에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어떤 수색 부분에서는 뭐 경쟁률이 몇십 대 1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북한 김정일 정권 대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결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북한의 대결은 어디서 승부가 나느냐 하면 김정일 정권 대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도 국민이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아직 믿었지 않고 계속 앞으로 두고 보자, 앞으로 도발하면 응징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말이 너무 화려하고 행동은 미미하다. 말은 미미하고 행동이 커야 될 텐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풍선을 보내지 않고 휴전선의 대북 방송을 재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아주 바로메타죠. 그리고 개성공단을 아직도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추가 도발에 강력 응징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굉장히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고 있느냐?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민심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 햇볕 정책 반대가 70%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햇볕 정책 반대가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퍼주기는 무조건 반대다 하는 여론도 60%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민노당 지지율은 5%대에서 2%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폭락을 하고, 한나라당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고, 무당파, 누구도 찍을 정당이 없다 하는 무당파는 한 4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다수가 반 이상이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이 사석에서 일상 대화에서 아마 말빨이 먹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던 이야기를 너무 강경하다든지 너무 극단적이라든지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던 분들도 요새 아마 어느 자리에 가면은 역시 그때 이야기했던 말이 맞았구나 해가지고 다시 대접을 받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사람 생각이 바뀌면은 이게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생각이 바뀌는 게 가장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혁명은 사람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국민혁명, 후국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나쁜 놈,
김정일 편드는 놈은 더 나쁜 놈.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김정일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요 문장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거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김정일이가 나쁜 놈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편드는 자는 더 나쁘다. 왜 더 나쁘냐? 편드는 자들 여기에 다 모아놓고 다 감옥에 보낼 것이로 돼 봐주겠는데 북한으로 가면은 감옥에 안 보내겠다. 이렇게 물으면은 그 중에 북한으로 갈 사람 있겠습니까? 왜 안 가느냐? 남한 감옥이 북한보다 훨씬 살기 좋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감옥 가는 선택을 분명히 할 거예요. 북한 가는 것보다. 그런 자들이 말을 또 돌려가지고 북한도 나쁘지만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강경 대응을 너무 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경 대응을 했어요? 박왕자 여사가 2008년 7월 달에 관광 간 사람, 돈수로 간 사람을 등 뒤에서 쏘아가지고 죽이고 또 목격자에 의하면은 죽인 그 시신을 발로 차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문 닫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때문에. 그리고 1년 뒤에 댐 문을 그것도 일요일에 밤에 열어가지고 임진강에 놀러갔던 6명이 물에 빠져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실질적인 응징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천안함 46명 죽은 거, 이번에 또 4명 죽은 거,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만 자꾸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만. 이거 이불 덮고 쓰고 뭐 이렇게 독립 만세 부르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굴 해서 큰 소리 쳐요? 김정일을 향해서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큰 소리는 이 데시벨 높게 소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내용이죠. 아니 교통사고가 나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김정일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를 해야죠. 제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 다음에 연평도를 포격한 그 해안포를 전부 다 철거하라. 날짜를 딱 박아야 돼요. 9개월 30일까지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으면은 그 뒤부터는 우리가 공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뭐가 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물우물 하느냐? 이거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 개인도 손해 청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사를 부르고 하는데 국가가 4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고 완전히 뼈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문서로 된 아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뭘 하겠다 쏟아놓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 믿자고 할 겁니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요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국론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는데 우리도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국론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총사령관 같은 행동을 해야 국론 통합이 됩니다. 지도자를 믿어야 국론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를 믿을 수 없는데 이 상황은 우리한테 얼마든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안보가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나라당이나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안보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여러 공약 중에서 안보 공약이 없어요. 오로지 경제제일주의, 경제 살린다. 2008년 4월 총선 한나라당의 홍보물에 안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안보는 공짜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 공짜다.
안보 무임승차 또는 안보를 이야기하면 내가 죄진 사람처럼 된다. 안보를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고 아마 군 지휘부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이 안보를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망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 망해야 돼요.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전시하입니다. 이게 전쟁이죠. 정전기간 중에 전시하에서 이적 세력이 작당을 해가지고 정당을 만든다. 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권도 잡는다. 국회에도 들어간다. 하는 일은 뭐냐? 적과 싸우는 국군을 뒤통수를 갈기고 약화시킨다. 이 일에 전력을 다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말리지를 않는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왜 안 망했느냐? 이 안 망한 것이 제2의 한강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이 안 망한 것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왜 안 망했습니까? 왜 안 망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미군 때문에 안 망한 거죠. 한미동맹 때문에 안 망한 거 아닙니까? 한국군은 무력한 군대가 되고 집권 세력은 안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의 생활을 즐겁게만 하는 웰빙에 치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안 망했다.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어도 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동상 하나 만들지 않고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동맹을 깨는데 전력을 다한 김대중이는 동상이 죽고 나서 벌써 2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나라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망하느냐? 주한미군이 있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건전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요소 때문에 아직입니다. 아직은 안 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정일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김정일이 미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대낮에 왜 포격을 했습니까? 대낮에 포격을 하면은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불이 타고 거둥대는 우리 민간인들 배 타고 탈출하는 이 피난 행렬을 보고 한국인들이 겁을 낼 것이다. 전쟁 공포증이 확산될 것이다.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이런 재미를 김정일이는 여러 번 보았어요. 천안은 폭침시켜 놓으니까 선거 때 북한 편을 드는 자들이 선거 때 많이 이기더라. 아, 한국 사람들은 전쟁 공포증을 확산시키기만 하면은 북한을 이제는 더 도와주자. 북한에 대한 공세 정책을 여기서 끝내자 하는 여론이 일어나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한국인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존심 상한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는 과정을 잘 분석을 하면은 이런 생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대낮에 포격을 할 때는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첫 반응이 굉장히 공포였어요. 그러다가 한 몇 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하지 말라고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이랬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뭡니까? 화가 난 거죠. 김정일에 대해서 화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화나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공포증은 잠시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화가 났어요. 분노가 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2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겁이 나요. 또 하나는 화가 납니다. 화가 더 나면 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게 아주 세상의 아주 묘한 이치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느냐? 화난 것의 이유는 이거죠. 왜 당하기만 하느냐? 자존심이
그럼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느냐? 우리 군대가 왜 이렇게 희미하냐 하는 데 대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이 화는 공포증을 눌러서요. 마치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처음에는 다 겁을 내고 있다가도 동료가 총을 맞으면은 피를 흘리는 걸 보면은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는 것과 같은 심리 상태가 한국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분노,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쌓인 분노, 이건 또 천안함만, 이 연평도 도발만 아니에요. 연평도 도발과 함께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분노도 같이 터져버렸어요. 천안함 도발이라는, 천안함 폭침이라는 이 분노는 30%도 안 믿는 바람에 이게 희미하게 돼가지고 이건 또 불발탄으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연평도 도발이 터지니까 천안함이라는 불발탄도 같이 터져버렸어요. 폭탄이 2개가 같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절호의 찬스예요. 이 분노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가지고 역사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분노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겠다.